진짜 못된 사람이야. 자고 가길 바랬던 거네. 키스를 가야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먹다가 음식을 사온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인천에서 사촌 언니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올라간 김에 무조건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사촌 언니 결혼식 끝나고 시간 좀 되는데 우리 홍대에서 볼까? 가깝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인천이랑 홍대랑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보자고 하니까 좋으니까. 사실 그때 두 번째 만남을 갖기 전까지도 계속 제가 밀어낸 게 아닌 약간 밀어낸 게 있었던 게,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할 당시여가지고 6월달에 시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 8부출구에 보면 사람 정말 바글바글 해가지고 맞아. 서로를 놓치겠는 거지. 그래서 개구리가 먼저 앞에 가면서 손을 이렇게 뒤로 뺐어. 자기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손을 잡고 그러고 갔죠. 그때가 사실상 처음 손을 잡은 날이었어. 다니다가 어디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술집 갔지. 또 이제 룸수집을 갔죠. 술이 들어가면 약간 용기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분명 내 맞은편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 심지어 뽀뽀까지 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사람이야. 진짜 못된 사람이야. 진짜 못된 사람이야. 아니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몇 번을 얘기하더니. 아니 내가 노골적으로 뽀뽀를 하려고 들이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에서 기댄 거잖아. 그냥 그저 기댄 거잖아. 사귀지도 않는데 기대고 막 그래? 매우 대혼란 파티 그때. 난 좋긴 좋았는데 되게 대혼란 파티. 좋았으면 될 거지 뭐. 에휴, 그래. 그날 혹시 몰라서 나는 자고 갈 줄 알고 예약까지 해놨잖아, 숙소를. 자고 가길 바랬던 거네?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서 그때. 근데 안 자고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그때 돼서 숙소를 잡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 미리 잡아놓고 차라리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저희가 보통 이제 서로 되게 보고 싶거나 뭐 연락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러면은 못 만난 걸 알지만 장난삼아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뭐 나와 이런 식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날씨 좋은데 카페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당장 얘가 정말 내 앞에 있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기분 좋은 거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말만 듣는 것만으로도. 근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진짜 그건 아니니까 좀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긴 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소소하게 서로에 대한 마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와 똑같이 이분께서 날씨 좋은데 카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30분 있다 봤나? 30분 있다 받고 공부한다고 바로 카톡을 보는 건 그러니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을 바로바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했지. 평일이었는데 그 전날 밤새서 일하고 오픈 날에 진짜 씻고만 나왔지. 가방 메고. 밤새 근무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없길래 집에 가서 자나 보다 했거든요. 오늘 뭐 카페나 가자 이런 연락이 없길래 자다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해서 좋아요 이랬는데 진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원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얘가 대전에 와 있는 거예요. 대전에 와서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공부한다고 제가 그때 커트머리였거든요. 앞머리는 이제 핀으로 머리를 까고 약간 사과머리처럼 핀으로 찌르고 안경 쓰고 화장 당연히 안 하고 옷도 완전 추리하게 입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난 이런 즉흥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속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카페에서 이 친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주는 거는 너무 고맙고 좋은데 얘를 빨리 재워야겠는 거예요. 그냥 얘를 눕힐 수 있는 곳 어디든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난 곳이 룸카페였던 거예요. 이제 영화 같은 거 빌려서 보고 멀티방. 그래 멀티방이었다. 멀티방에서 잤지. 분산동에 있는 멀티방에 갔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멀티방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거기서 택시 타고 울릉도로 넘어갔어요. 예원은 이동안에 택시에서도 계속 자고 그렇게 자고 뭐 하러 내려왔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은행도로 넘어가가지고 은행도에 있는
멀티방에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영화 좀 보고 얘는 옆에서 좀 재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얘는 자고 있고 저도 이거 보다가 좀 졸려가지고 옆에서 누웠어요. 잠들었다가 거기에 딱 눈을 떴는데 볼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졸린데도 나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볼에 뽀뽀를 했지 제가. 내가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얘는 그냥 나를 껴안는다든지 아니면 이마에만 뽀뽀를 해줬다든지 뭐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냅다 그냥 나한테 키스를 갈기더라고요. 그냥 망설임조차 없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볼 뽀뽀 받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그때 내가 내려갔던 게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결판이 안 났어. 왜 결판이 안 났어? 왠지 모르겠는데 결판이 안 났어. 자기가 말을 못한 거잖아. 그렇지. 왜 말을 못했어? 키스까지 해놓고?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너무 몽롱했구나. 애초에 가는 거 자체가 무리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땐 더 했지. 대책도 없고. 그땐 더 했지. 20대였으니까. 그래서 혈기왕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니, 제가 원래 연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응, 맞아. 남동생이 한 살 어린데 한 살 어린 남동생도 그냥 동생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밑으로는 더 그냥 다 너무 한참 어린 동생들처럼 느껴져서 연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약간 기댈 수 있고 의지가 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분이 3살 연하시거든요. 자기가 근데 연하처럼 안 보였어. 연하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면 내가 자기한테 호감이 안 생겼을 텐데 연하 같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듬직하고 진중하고 진중하고 진지하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진지하고 근데 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키스를 막 이렇게 저쪽으로 막 이런 건 되게 좀 막 연하에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갈비를 먹고 근데 뭔가 좀 기분이 그날 좀 이상한 거예요. 방금까지 키스를 나눴던 사이인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깨림직했지. 깨르치 나는 깨림직했어. 내가. 뭔가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지 않은 기분이어서. 찝찝했구나. 약간 찝찝한 기분? 깨름치기 아니라 찝찝하구나. 근데 그날 또 입을 좀 헹구고 싶은 맞아.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가글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가글이 가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주섬주섬 꺼냈어. 평소에도 이런 준비를 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이제 혼란을 거기에 또 넘어간 거죠. 갑자기 저를 보러 온 그 즉흥성을 생각 못하고 근데 가글은 있네? 그러니까 날 보러 왔다는 그 마음만 보이고 이런 준비성만 보이지 즉흥적인 뭔가 같은 건 이제 꼴깍지 여시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냥 날 보러 왔어. 내가 보고 싶대. 날 보러 왔어. 여러분 이렇게 콩깍지가 무서운 거랍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음에 만나면 사귀자고 해야겠다. 4월 달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공부도 다 못하고 낮에 더 일찍 들어와서 약을 먹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엄마 그거 다 안 계셔가지고 친구한테 오늘 우리 집 비어라고 시전을 했죠. 저 멀리 일산에 있는 친구한테 오늘 우리 집 비어.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하셨죠? 반찬했지. 바로 오후에. 나 지금 내려갈 거예요.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설레었던 나머지 그 생리통도 있고 그 생리통이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또 잘 보이겠다는 마음에 또 미니스커트를 입어 제끼고 근데 추웠어 심지어. 대전역으로 갑니다. 대전역으로 갔는데 도착 예정 시간보다 제가 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너무 설레셔서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맞아. 올리브영에서 립을 샀다 그랬었어요. 맞아.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맞아. 꼬셨거든요. 맞아. 사실 저 요리 못하는데 지금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요리를 잘한다 그래서 정말? 이러고 약간 기대하고 갔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부대찌개를 끓여준다고 했는데 한 솥을 끓여서 한 솥을 나는 차골 끓이는 통에다가 끓이길래 내가 그랬어? 내일까지 먹일 건가? 기대해볼까? 기다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 소세지를 구워준다는데 막 소세지가 터질 것 같아. 칼집을 안 돼서. 저 거실에서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너무 나는 너무 긴장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고 먹고 있는데 앞에서 TV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먹다가 음식을 쏟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데 총 사귀지않는 그 썸 타는 사이니까 음식을 뱉어버렸잖아요. 그 소시지였어 심지어. 맞아. 소시지였어. 그래가지고 맥주를 먹다가 소시지를 튀겨버린 바람에 너무 놀라서 그 눈치를 보니까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언니 휴지해가지고 입을 싹 닦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다 보였어. 근데 그걸 아는 척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지. 되게 민망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했지. 그래서 난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지. 나 오늘 고백할 거였는데 음식을 일단 뱉고 시작했네. 그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제가 밤 산책하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그걸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새벽 2시쯤에 한 바퀴를 걸었죠. 한 바퀴 걷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제 빨리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고 저는 이제 계획하기로 한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말할 타임을 자꾸 못 잡겠는 거예요. 원래 산책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 얘기 못하고 오늘 해야겠다 싶어서 씻고 지금이야 하고서 일자로 누운 다음에 우리 썸 그만 타자. 맞아. 그리고 고장나서 긴장돼가지고 우리 이제 사귀자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귀게 됐고 그날 아침에 남은 부대찌개 강을 먹고 영도에 가서 커피니 아직도 기억해. 거기 가서 오늘부터 1일 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랑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고 맞아.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얘기했어요. 그 전 연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연애는 지향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친구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너무 졸렸거든? 너무 졸린데 이 얘기를 왜 할까라면서 듣기는 했어. 의문은 들었지. 사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건가? 그래서 다 그런갑다 했지. 근데 다 안 그래. 다들 그런갑다 했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 전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기억을 더듬더듬 해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표정,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때를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것 같으면서도 그때 설렜던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싶고 그치. 전 여전히 그 친구를 보면 설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왜요? 설렘을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보면 가끔씩 설레니? 지금 이 얼굴을 하면서 할 건 아니지만 아니야 설레. 언제 설레? 응? 언제 설레? 항상. 입에 침이나 좀 바를래? 랄랄랄랄. 항상 설레. 이 직장 생활을 잘 버티고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공이 한 95%는 넘는 것 같아. 건강하게 20대와 30대 그 초반에 힘든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저희 프로포즈 썰도 서로 준비해서 다시 올 테니 그때도 기대해주세요.